안녕하세요 여러분, 꼰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마추픽추와 비니쿤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마추픽추는 다들 아시다시피 페루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페루라는 나라의 쿠스코라는 도시에 있고, 비니쿤카는 무지개산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발견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어요. 남미나 페루, 마추픽추에 관련한 부분을 검색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비니쿤카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쿠스코라는 도시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쿠스코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경도 예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를 천천히 보시려면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볼만한 게 꽤 있고, 지대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페루 같은 경우는 음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도 좀 맛보시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추픽추를 2박 3일짜리 정글 투어로 신청을 했었는데, 잉카 정글 투어라고 해서 그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 걸었던 그 길을 조금 걷는 그런 루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박 3일 기준으로 이제 먹을 거와 잠자리가 전부 제공이 되고, 그 안에 자전거 투어, 자전거로 40km에서 50km 정도 달리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하고 짚라인 타고 잉카 정글 걸어서 마추픽추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행사 쪽에서 전부 준비를 해줘요. 보호 기구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주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고, 가서 한 40km 정도 타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리막길이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제가 탔을 때는 비가 왔었기 때문에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 그 이외로는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40km가 그렇게 가까운 구간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재밌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래프팅도 타죠. 래프팅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가진 건 없지만, 제가 지금 찍어놓은 래프팅 영상 있죠. 에콰도르 바니오스에서 찍었던 그 영상 보다는 훨씬 쉬운 그런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안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1박 2일짜리 아니면 당일치기로 마추픽추만 올라갔다 오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마추픽추로 올라가기 전날 아구아스칼리엔테스라는 그런 마을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가실 만한 데는 온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그러니까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마추픽추로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루는 머물러야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온천도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마추픽추를 보러 가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식으로 보실 거냐,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이 마추픽추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해서 그 사람 수만 넣어주고 있는데요. 오전에 만약에 가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그 마추픽추의 모습을 보고 싶겠죠. 모두들 사람들이 우비를 많이 입어요. 왜냐면 이제 산이 고지대니까 일반적으로 우비를 많이 입고 오거나 레인 자켓 같은 거 많이 입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형형색색이라는 거죠.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러니까 마추픽추 문이 열리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마추픽추가 거의 무지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곳인데,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나마 좀 깨끗한 모습에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저는 3시쯤에 일어났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10분 출발, 그리고 밑에 바로 입구에서 4시 반, 5시 정도에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것도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자마자 그 마추픽추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시에 그 마추픽추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산행을 해야 돼요. 약 40분? 좀 뛰어 올라가면 40분에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막 이제 뛰어 올라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추픽추 입구까지 먼저 도착을 해야 합니다. 마추픽추 입구에서 문이 열리기 전에 내가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밑에서 올라오는 셔틀버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보다는 늦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추픽추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대학과 같은 공간으로 천문을 관측하고 그런 대학의 느낌, 그런 공부를 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이 페루에서 나지 않는, 페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돌들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만 나는 돌,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만 나는 돌 이쪽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마추픽추 위에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수업료로 지불을 했다라는 가설이거든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관측을 하고 천문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날씨를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좀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된 부분을 아마도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가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마추픽추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형 자체도 비가 왔을 때 비가 전부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빗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조금씩 만들어내는 그런 부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식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마추픽추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수용 인원을 줄여가고 있어요.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줄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공사를 아마 시작하게 되면 더 들어가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마추픽추를 꼭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긴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남미를 생각하셨고 페루를 만약에 가신다면 한 번쯤 그래도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